안녕하세요. 더 건강하고 슬기로운 시니어의 일상생활 치슬생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일상을 책임질 알짜배기 정보로 꽉 채워왔으니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전립선 건강 때문에 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 영상 꼭 집중하셔서 보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 없이도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 배출만 신경 쓰는 것은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계속해서 물만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붓는 동안에는 물이 차오르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구멍이 막히지 않으면 결국 항아리는 다시 비게 됩니다. 우리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립선 내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찌꺼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소변을 쫙 짜주는 주변 근육의 힘이 약해져 있다면 아무리 배출을 잘해도 그 효과는 절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가 정체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약이나 수술을 권하기 전에 환자들에게 반드시 먼저 시켜보는 비약물 3단계 관리 시스템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긋지긋한 전립선 관리를 완전히 끝내시길 바랍니다. 자, 3단계 시스템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청소입니다. 우리 몸의 파이프, 즉 전립선을 막고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염증 찌꺼기부터 깨끗하게 대청소하는 단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염증 찌꺼기를 만들어내는 재료부터 차단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식탁에서 당장 퇴출시켜야 할 최악의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끊어내셔도 당신의 전립선 염증 수치는 50% 이상 극적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붉은 육류와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입니다. 정말 맛있죠? 하지만 이 음식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아라키돈산이라는 아주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건 마치 마른 장작더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립선이라는 장작더미에 매일같이 염증에 기름을 붓고 계셨던 겁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섭취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시고 대신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 푸른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십시오. 두 번째, 우유, 치즈, 버터 같은 고지방 유제품입니다. 칼슘 때문에 뼈 건강에 좋다는데 무슨 소리냐고 의아해하실 겁니다. 물론 적당량은 좋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동물성 지방은 체내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특히 전립선 비대증을 자극하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지금부터 우유는 하루 한 잔 이하로, 치즈나 버터는 의식적으로 피해 보십시오. 그 미세한 차이가 당신의 전립선 크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찌개, 짬뽕, 젓갈 같은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방광과 전립선 점막에 직접적인 자극을 줍니다. 상처난 피부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립선이 이미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자극이 계속 가해지면 염증은 절대 가라앉지 않고 소변을 볼 때마다 따끔거리는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음식만 피해도 우리 몸은 스스로 염증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에 더해 이 치유의 속도를 10배 이상 빠르게 만드는 의사들도 매일 챙겨 먹는 전립선 청소부가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너무 뻔해서 실망하셨나요? 천만에요. 당신이 지금까지 먹어온 토마토는 그 효과의 10%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전립선 비대증은 물론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까지 억제하는 것으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은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과 함께 열을 가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최대 7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생으로 드시면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토마토를 잘게 썰어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겁니다. 이게 번거로우시다면 토마토를 갈아 드실 때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한 줌을 반드시 같이 넣고 갈아 드십시오.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라이코펜의 흡수를 극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오늘부터 가열한 토마토 혹은 견과류 토마토 주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1단계 청소로 전립선 내부의 염증 환경을 개선했다면 2단계는 물리적인 힘을 키울 차례입니다. 바로 펌핑입니다.
당신의 소변 줄기가 약해진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누르기 때문이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소변을 밀어내는 근육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립선은 스스로 소변을 쥐어짜지 못합니다. 전립선과 방광 주변을 해먹처럼 감싸고 있는 골반저근이라는 근육이 마치 펌프처럼 강력하게 수축하고 짜줘야 비로소 소변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시원하게 뿜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펌프가 아주 강력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노화와 운동 부족으로 이 펌프의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약해진 펌프로는 수압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변이 찔끔거리고 다 놓았다고 생각했는데도 속옷에 묻어나는 잔여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골반저근은 우리 몸의 다른 근육들처럼 얼마든지 다시 단련하고 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헬스장에서 아령으로 팔 근육을 키우듯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헬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TV를 보면서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의자 펌핑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먼저 허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어 바르게 앉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당신의 항문과 고환 사이 그 지점에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숨을 편안하게 후 내쉬면서 방금 그 지점을 팬티 위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소변과 방귀를 동시에 참는다는 느낌으로 10초 동안 꽉 조여줍니다. 하나, 둘, 셋, 열. 이때 중요한 것은 엉덩이나 허벅지, 배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그 펌프 근육, 골반저근에만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엔 어려워도 계속하다 보면 그 감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0초를 조였다면 이제 숨을 편안하게 들이마시면서 5초에 걸쳐 아주 천천히 힘을 풀어줍니다. 힘을 툭 하고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듯이 서서히 이완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10초 조이고 5초 이완하는 것을 10번 반복하면 그것이 1세트입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 딱 2세트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당신의 소변줄기 압력부터 달라지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단계 청소로 염증이 생길 환경을 차단했고 2단계 펌핑으로 소변을 밀어내는 근육의 힘까지 길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관문, 이 깨끗해지고 강력해진 전립선에 새로운 찌꺼기가 쌓일 틈을 주지 않도록 완벽하게 비워내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활용점정입니다. 잘 청소된 방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쌓아두면 그 방은 다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매일 생성되는 정액과 전립선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찌꺼기입니다. 주기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전립선 내부에 계속 정체되면 그 안에서 변성되고 석회화되면서 또 다른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고인 물이 썩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단계 배출은 이 모든 노력을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마침표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출해야 할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렸던 스스로 배출하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이밍입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가장 원활한 따뜻한 물로 샤워한 직후가 황금 시간대입니다. 둘째, 횟수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매일 하는 것은 오히려 전립선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 가장 이상적인 건강관리 횟수입니다. 셋째, 방법입니다. 그냥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성기 뿌리 아래쪽 고환과 항문 사이에 움푹 들어간 지점, 즉 회음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함께 자극해 주십시오. 이곳이 전립선과 가장 가까운 외부 지점이라 자극이 내부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시너지 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배출을 2단계 펌핑 운동을 하고 난 직후에 하시는 겁니다. 펌핑 운동으로 골반 주변부의 혈액이 최고조로 몰려있고 근육이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적은 노력으로도 더 완전하고 강력한 배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운동 후 배출, 이것이 3단계 관리 시스템의 효과를 200% 끌어올리는 비밀 병기입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청소, 펌핑, 배출,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약이나 수술 없이도 전립선을 되살리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전립선 필승 저녁 루틴으로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 그대로 따라만 하십시오. 첫째,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볶은 토마토를 반찬으로 곁들이거나 식후에 견과류를 넣은 토마토 주스를 한 잔 드십시오. 이것이 1단계 청소입니다. 둘째, 식사 후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TV를 보시면서 딱 5분만 의자 펌핑 운동을 하십시오. 이것이 2단계 펌핑입니다. 셋째,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신 뒤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배출을 통해 전립선을 깨끗하게 비워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3단계 배출입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이 세 가지 시스템은 서로 단단히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이 강력한 선순환의 고리는 끊어지고 효과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부디 귀찮다고 혹은 부끄럽다고 어느 하나를 빼먹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딱 한 달만, 아니 딱 2주만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저녁 루틴을 속는 셈치고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몸의 활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외출할 때 더 이상 화장실 위치부터 찾지 않아도 되는 자신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침이, 당신의 외출이,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실 용기 있는 분들은 댓글에 오늘부터 3단계 루틴 시작합니다 라고 선언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용기 있는 다짐 하나가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다른 수많은 분들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